정년 65세로 연장, 이런 뉴스 요즘 자주 보시죠. 이 헤드라인 하나에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당장 부모님 노후를 생각하면 정말 생명줄 같아 보이는데 또 내 미래를 생각하면 거대한 걸림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건 이제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식탁에서 오고 가는 현실적인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분들이 가장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5년간의 소득 공백이라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오신 올해 57세 직장인의 목소리인데요.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갑자기 너무 불안해졌다고 하세요. 대체 이 5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 불안감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소득 크레바스 때문입니다. 마치 빙하가 쩍 갈라진 깊은 틈처럼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뚝 끊겨버리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 5년이라는 아찔한 공백이 많은 분들을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월급이 딱 멈춥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죠. 그럼 이 사이에 5년, 이 시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버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해야 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안에 생산 가능 인구가 수백만 명이나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나 아직 충분히 일할 힘 있고 경험도 많은데 이걸 왜 그냥 버려야 하나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그냥 사회 밖으로 내보내는 건 국가적으로 봐도 정말 큰 손실이라는 지적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항상 동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왜 젊은 세대에게 정년 연장이 굳게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지 그들의 두려움과 좌절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면 그럼 좋은 일자리는 계속 그분들이 차지하고 우린 어떡하죠? 이 한마디에 아마 많은 청년들이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부모 세대의 안정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신들의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인 겁니다. 보세요. 한쪽은 지금 당장의 생계 안정을 간절히 원하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향한 기회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어느 한쪽의 요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너무나 정당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경험 많고 숙련된 직원을 더 오래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청년 채용을 막는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금 구조,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근속연수가 쌓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계단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를 말해요.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연차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게 재정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부담은 청년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선배들이 나가지 않으니 좋은 일자리의 문은 더 좁아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경쟁은 훨씬 치열해지고 심지어는 기업 부담을 줄이려고 초임 연봉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단순히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밥그릇 싸움일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이 판 자체, 즉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두 세대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이 복잡한 구조,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입니다. 서로를 탓하는 걸 멈추고 이 시스템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60세로 할까, 65세로 할까, 이 숫자 하나에 매달릴 게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도 청년 세대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규칙, 어떻게 함께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의 양보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설계입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새로운 판을 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크게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공서열제 같은 임금 체계를 손봐서 60대도 기업에 부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둘째, 그렇게 해서 생긴 기업의 여력으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지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습니다. 부모님의 생계 안정과 내 자녀의 기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런 미래,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